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 선언 전부터 당대표 후보 지지율 1위 자리를 여유 있게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당내 주류 분위기는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요. 당의 뿌리가 약한 그런 인기와 팬덤 현상이 우리 당을 지금 많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막상 당원들의 표와는 거리가 있는 거다. 결국 투표율이 낮은 거는 바람은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많은 당원들께서 이건 아니네 하는 여러 가지 섭섭함들을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좀 한동훈 후보한테 맡기면 좀 불안하겠네. 전당대회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결선을 예상하면서 결선에서 뒤집힐 수도 있겠다는 분위기였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끝나고 제가 몇 분 친윤 주류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얘기해 보니까 결선 투표에 갈 거라고 기대했던 걸 맞는 것 같습니다. 모 의원은 김기현 대표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어떻던 53% 정도에 그칠 거다. 그래서 잘해서 낮추면 결선 투표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63%였잖아요. 이준석 43, 김기현 53, 한동훈 63 나왔잖아요. 특히 더 눈여볼 것은 당심하고 민심이 골고루 표가 나왔잖아요. 변화와 민심의 그 여러분들의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똑같이 63% 지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압도적인 숫자의 의미와 그리고 당심과 민심이 정확히 같았다는 사실을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국민의힘 친윤 주류들은 윤심이 당심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당심이 민심이고 민심이 당심이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친윤 주류 측의 기대는 완전히 상황을 오판한 거죠. 민심 못 읽을 것까지는 오케이 뭐 그렇다 쳐요. 네. 자기들 지지자들의 마음도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친윤 세력들의 세계관에는 무한 긍정, 행복 회로 이게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때도 이긴다 해놨는데 압도적인 표 차이로 졌거든요. 뭐 부산 엑스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될 거라고 했는데 막상 표를 까보니까 형편없는 득표를 해버렸고요. 이번에 전당대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선거 당일까지 이거 결선 간다 공공연하게 실제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소위 말하는 찌라시들이 계속 돌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결과를 보면 그냥 압도적으로 원사이드로 이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남은 기득권을 가지고 싸우는 당내 어떤 뭐 친윤 세력들은 아직까지도 그 세계관에서는 현실적인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 그쵸. 저는 증명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90%대 지지율보다 한동훈 대표의 63% 지지율이 친윤 주류 측에는 엄청난 충격으로 오는 것 같아요. 63% 지지율은 정말 예상 못한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가 얻었던 지지율 53% 안팎.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조직표를 동원하면 그 50% 아래로 끌어내려서 결선 투표를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뭘 제일 두려워합니까? 윤리위원회 같은 거 소집을 해서 본인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까 봐 약간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반칙을 했다는 얘기네 그럼. 국회의원들의 속성이라고 할까 행태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대기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 또 보수적인 어떤 분들은 굉장히 위기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될까? 그렇지만 당선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또 다르거든요. 그쵸. 일단 배지 달았기 때문에 이제 안심된 겁니다. 나는 4년 보장됐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 대통령 여기에 또 약간 충실하면서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친윤 세력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과거에 늘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뺏지다니까 좀 마음 바뀌나요? 뭐 저는 큰 변화는 없었는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봤자 한동훈 대표 1년 2개월짜리 대표다. 이 얘기를 그냥 입에 달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에서 어제 한이라고 하던데요. 어차피 대표는 한 달 분.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어대 6, 어대 3도 있잖아요. 네. 어차피 대표해봐야 3개월, 어차피 대표해봐야 6개월 얘기 나오는데 그건 전혀 현실을 모르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대표가 되는 순간 모든 권력의 중심이 미래 권력, 당대표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주윤, 야한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낮에는 윤석열, 밤에는 한동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낮에도 한동훈, 밤에도 한동훈입니다. 당연히 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당장 당직 개편 인사를 할 텐데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다 그쪽에 권력의 중심이 다 뭉치게 돼 있어요. 이게 몇 번째입니까? 옛날에 그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산 때도 그랬고 강서구청 때도 그랬고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는 황당한데 그걸 뭐 믿고 있는 거예요. 보고가 또 그렇게 올라간다라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딱 보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실하고 그 친윤 세력이 극우 유튜버와 극우 논객들이 만들어낸 그 세계 안에 들어가서 그 세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가운데 그걸 갖다가 진짜 세계로 착각을 해버리고 있는 거.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거 갖다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정선거거든요. 딱 들어가 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떠들었던 사람, 한동훈을 공격했던 그 모든 극우 유튜버들이, 모든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극우 유튜버가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 부정선거 이유를 또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나오고 여론조사랑 너무 다르고 블라블라블라 떠들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이제 이게 너무나 반복되잖아요. 부정선거라기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왜? 대중들 앞에서 자기들이 사실은 그들 상대로 장사를 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가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세계를 뒤엎는 거죠. 뒤엎어가지고 부정선거다. 제목도 제가 보면 저도 뭐 안 그렇게 보이지만 MZ 세대에 걸쳐 있는데 제가 이 보면은 굉장히 촌스러워요. 이게 뭐 맨날 끝났고 맨날 난리 났는데 끝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난리 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실 소수의 그리고 이것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만 통용되는 메시지와 내용을 가지고 확증 편향을 강화하면 그 세계 안에서 희망회로나 행복회로만 돌리는 거죠. 내일 그럼 김재섭 좌파로 밝혀져 난리 났어 이게 올라오겠네요. 하지만 난리는 나지 않습니다. 김재섭 끝났다고 나와더라도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유튜브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주류라고 불렸던 분들이 민심을 직시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민심을 그리고 현실을 직시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마주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책임이거든요, 그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지난해 수도권 위기론이 막 나왔어요. 수도권 위기론. 너도 나도 이야기했는데 당시에 수도권 위기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배에 구멍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배에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을 전달하는 전령들을 계속 죽이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안전한 세계에 갇히게 되는 거죠. 저희는 이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류였던 것이 그간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한동훈 대표는 그 와중에서도 위기를 계속 전달하는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저희가 총선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도 대통령과의 갈등 국면이 선거의 악영향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이렇게 가면 정말 총선의 악영향이다, 민심 악영향이라는 이야기를 누능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건 아니라도 적어도 대통령실과 다른 이야기, 그간의 국민의힘이 보여왔던 못난 모습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